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5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에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놀라운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이자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FC 바르셀로나와 연결된 것에 이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관심을 받으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분위기가 알려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스널 이적설은 뉴욕타임즈가 인수한 세계적인 유료 스포츠 웹진 공신력 1티어로 꼽히는 디 애슬레틱에서 깜짝 보도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 매체 투토 메르카토에서 맨유와 뉴캐슬까지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고 실제 첫 번째 협상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나온 독점적인 이적설 보도 원문 내용 살펴보고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 세계의 명문 클럽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간으로도 1월 7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디 애슬레틱에서 이강인 선수가 부카요 사카의 부상 이탈로 인해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이 필요한 아스널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에서 정말 나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적설, 1월에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이적 시장의 주요 소식을 정리한 브리핑 뉴스에서 아스널의 담당 기자인 제임스 맥 니콜라스가 쓴 내용입니다. 이 제임스 맥 니콜라스는 아스널 소식을 10년 넘게 독점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인물로서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인 ESPN과 인터넷 매체 블리처 리포트, 영국을 대표하는 축구 전문 잡지 포포2, 그리고 아스널 엑스트라 팟캐스트의 공동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스널 최고의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맥 니콜스가 아스널의 현재 1월 겨울 이적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장기간 이탈하게 되면서 아스널의 전력 보강은 당연히 측면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카의 부상 속에 깜짝 활약하고 있는 유망주 은와네리까지도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1월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및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스널 입장에서는, 게다가 곧 열릴 카라바오컵도 4강에 진출해 있고 FA컵 일정도 시작되는 가운데 맨유와 첫 번째 일정을 치러야 하는 만큼 빡빡한 일정 속에 큰 경기가 많은 아스널은 1월 달에 즉시 전력감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스널이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번갈아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뎁스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스널은 아카데미 팀뿐 아니라 1군의 유망한 선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즉시 전력이 돼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젊은 선수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스널은 현재 선수단 매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고 있지 않다. 빡빡한 일정, 게다가 부상에다가 질병까지 시달리고 있는 선수단에 거의 모든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아스널은 지금 투자와 보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1월 이적 시장 시즌 도중에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떤 선수를 대상으로 있는지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스널이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에 나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스페인 대표 윙포워드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어요. 빠른 속도의 기술이 좋은 이 니코 윌리엄스를 스페인 출신 감독인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5,800만 유로라는 픽스된 아이아웃 조항, 정해진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수를 데려온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시 이제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빡빡한 규정과 제한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재정적 측면에서 시즌 도중에 윌리엄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벅차고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게다가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와 달리 일시불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연봉까지도 상당히 줘야 하기 때문에 구단주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아스널이 니코 윌리엄스를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니코 윌리엄스의 포지션에, 즉 사카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로 이렇게 큰 선수가 아니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데려올 수 있는 옵션도 있다며 소개한 것이 바로 이강인 선수인 겁니다.
현재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의 규정에 따라서 자국 리그 안에서 임대 선수는 2명만 데려올 수 있고 그 임대 쿼터를 스털링 등을 데려오는데 모두 사용했지만 여전히 해외 리그 선수에 대해서는 임대로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임대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이적료를 쓰지 않고 다른 팀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로 선수 등록 문제가 불투명한 다니 올모의 이동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니 올모가 사실 바르셀로나와 안전히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겠지만 다니 올모 본인은 팀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만약 선수 등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FA로 떠나는 게 아니라 임대 형태로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이미 지난 여름 6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영입한 올모를 뛸 수 있는 팀으로 보내준다면 아스널이 데려와서 반년이라도 쓰고 싶다. 연봉만 부담하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다니 올모를 어떻게든지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적 시장이 1월 달에는 딱 한 달만 진행되는데 그걸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즉 비싼 니코 윌리엄스, 아직 데려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다니 올모가 모두 불투명한 가운데 논의 중인 선수, one name under discussion,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 명의 이름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사우스 코리안 포워드 이강인 선수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올해 23살인 이강인 선수는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는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그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 본인도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파리가 사실 이강인 선수를 여러 포지션에 많이 투입하면서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열쇠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는 덴벨레가 큰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중용되고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비티냐, 또 새로 영입한 주앙 네베스, 여기에 프랑스 유망주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스페인 베테랑 미드필드인 파비안 루이스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고 있거든요. 물론 이 로테이션 과정 속에 선발로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경기에도 중용되기도 했고 분명히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선수 본인은 이런 상황보다는 확실하게 본인이 한 자리에 주전으로 뛰기를 원하는 면도 있고 또 파리 입장에서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는 또 프랑스 내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은 이강인 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크바라첼리아라든지 살라라든지 조금 더 검증된 선수, 조금 더 베테랑인 선수들을 또 둘러본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콜로 무아니의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물론 현재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팔려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전히 주전 경기에서 밀려있다 보니까 팔고 싶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적으로도 말씀드린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케팅 수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아니라면 굳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9,500만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해서 데려온 모하니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라도 팔 생각이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영입한 것 이상의 이적료 제한이 와야만 내보낼 수 있다. 즉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수익을 넘어서는 즉시 이적료 현금을 땡길 수 있으면 그렇다면 보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계약의 조건이 오든지 파리가 2023년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불했던 이적료 2,200만 유로, 한국 돈 331억 원에 2배 이상이 되어야만 협상에 응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4,400만 유로 정도, 한 660억 정도, 최소한 600억은 넘어야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시즌 리그왕 16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팀 내 비중이 높고 또 6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도 입증한 이강인 선수는 아스널에 잘 알려져 있다. well known to 아스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과의 경기에 출전했고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이를 통해서 아스널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스페인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능숙히 구사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도 잘 알고 또 엔리케 감독에게서도 어떤 좋은 얘기를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아스날이 사실 뭐 라리가에서 활약할 때도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를 지켜봤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직접 맞상대한 이후에는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 역시 이런 이적료가 발생된다는 점은 아스널 입장에서 1월 달에 당장 큰 이적료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파리 생제르맹이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을 걸고 나서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아스날이 반년은 임대로 쓰되 우리가 올 시즌 끝나면 이적료 내고 영입할게. 그런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간 보는 수준이나
찌라시 가십이 아니라 디 애슬레틱에서 10년 넘게 아스널 소식을 취재하며 전 세계 유력 언론에 아스널에 대한 전문적인 소식을 전하는 맥 니콜라스 기자의 기사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스널의 현재 스쿼드 상황을 살펴보면요. 보시는 대로 왼발잡이로 오른쪽에 배치돼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그 자리를 뛰고 있던 은와네리, 유망주도 다쳤고 마르티넬리는 본래 왼쪽을 맞는데 오른쪽에서 뛰었을 때의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털링 역시 임대로 데려왔지만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중앙 전방 공격수로 가브리엘 제주스, 가짜 9번인 카이 하베르츠, 그리고 레안드로 트로사르 등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도 맡아볼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왼쪽 측면에서 정발 윙어로도 뛸 수 있고 게다가 공미 자리가 사실은 그의 진짜 주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에 부합하면서 즉 사카의 자리와 외대고르의 자리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으면서도 아시아 마케팅의 효과까지 낼 수 있으니까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명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투토 메르카토 웹의 안드레아 로사피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 디애슬레틱의 보도가 나온 것과 같은 날 나온 기사인데요.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24경기 공식 경기에 출전해서 6득점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의 두 클럽이 여러 차례 스카우트를 파견해 관찰한 선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두 클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스널 외에도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렇게 선수를 스카우트를 통해 파악한 것뿐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측에 공식적으로 이적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의를 구두로 한 것에 이어 며칠 안에 그를 실제로 영입하기 위한 공식 오퍼까지도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그들의 오퍼 여부와 관계없이 파리 생제르맹이 실제로 시즌 도중에 이강인 선수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매각이 추진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만약에 이 리그 페이지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탈락을 한다면 후반기 남은 일정이 굉장히 널널해지거든요. 트로페 드 샹피옹 우승으로 올 2025년을 시작한 파리인데 사실 스쿼드의 뎁스나 대전적인 면을 모두 포함했을 때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까지 남아있는 파리 입장에서는 1월 달에 치를 두 차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결과를 통해서 16강에 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조차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16강 직행은 이미 물 건너갔고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고 광탈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프랑스 리그왕이 18개 팀으로 축소돼서 리그 일정이 줄어들었는데 더더욱 이강인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적 제안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출전한 26경기 중에 선발 출전 경기가 14경기일 정도로 확고한 주전이 아니라고 투토 메르카토 웹은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게 중요한 선수로서 교체 투입 1순위 내지 로테이션 전으로 적지 않은 선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토 메르카토 웹은 이미 맨유와 뉴캐슬로부터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졌다며 이적료로 약 4천만 유로, 한국 돈 600억 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서 디 애슬레틱이 보도한 것처럼 파리가 마요르카에 지불했던 2,200만 유로의 2배가 살짝 안 되는 금액이죠. 이 정도 금액으로 초기 협상이 진행되는데 뉴캐슬과 맨유가 동시에 달려든 것은 물론 아스날이 현재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실제 오퍼까지 하면서 3개 팀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이 금액은 올라갈 수 있다. 투토 메르카토 웹도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공식 오퍼가 3팀에서 온다면 파리는 5천만, 6천만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파리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항상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팀 분위기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팀 정신을 강조한 것이죠. 본인의 개인적인 인기 또 많은 아시아 팬들의 인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축구를 사랑하고 가족과 축구가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팬들의 그런 분위기나 반응이나 스타성에 휩쓸리지 않고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다. 내가 파리라는 빅클럽에 소속되어 있어 부담감은 있지만 편안하고 즐겁게 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모, 이런 차분한 면모와 정신적인 변까지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프리미어리그에 또 다른 한국인 스타가 필요하다라는 리그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타 이강인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데려오고자 하는 목적성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시아 마케팅의 측면도 있겠지만 스쿼드 내에 경기력적인 면을 통해서도 맨유와 뉴캐슬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후뱅 아모린 감독 체제로 개편한 맨유는 3-4-2-1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2선 처진 공격수 내지 플레이메이커 역할, 2명의 10번 공격형 미드필드를 쓰는 전술이기 때문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아마드 디알로가 서고 있는 이 2명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창의성과 득점 생산 능력 그리고 세트피스 능력이 있는 선수가 없다고 판단한 맨유이기에 브루노의 대안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에릭센이 있는데 에릭센이 올 시즌 계약이 끝나면 팀을 떠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또 중앙 미드필드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베테랑 브라질 미드필더 카세미로 역시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날 것이 유력한 상황 속에서 합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후뱅 아모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우가르테가 파리에서 맨유로 온 케이스잖아요. 이미 맨유가 파리와 성공적인 협의를 한 사례도 있고 우가르테와 이강인 선수가 또 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버풀과의 2대2 무승부 이후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은 우가르테의 SNS에 최근 이강인 선수가 댓글을 남기고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고 우정을 나눴던 그런 모습도 크게 화제가 됐고 많은 맨유 팬들이 또 이강인 선수에게 맨유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조차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맨유 같은 경우 지금 래드클리프 구단주가 새로 팀을 인수한 이후에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썼던 그 자금들의 후폭풍 타격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마케팅, 아시아 마케팅, 스폰서십 확충을 위해서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내에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팀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와 연결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 맨유가 이강인 선수 쪽으로 영입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가기 전에도 접촉을 했었고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던 팀인데요. 뉴캐슬 같은 경우 오른쪽 측면 공격수 머피가 활약하고 있지만 이 머피는 빠르고 부지런한 유형이라면 기술 좋고 왼발 킥이 좋은 이강인 선수는 새로운 능력을 뉴캐슬에 가져다 줄 수 있고요. 3미들 토날리, 브루노, 조엘링턴이 확고한데 그중에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맨시티로의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그 선수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마랑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거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기마랑이스의 장기적 대체자이자 로테이션 자원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좌우 측면과 가짜 구분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세 자리를 모두 맡아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뉴캐슬도 다음 시즌에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스쿼드 강화와 또 리빌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리미어리그의 세 개 팀이 정말 1월 달에 즉시 전력감으로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는 상황이 될지 이 상황은 파리 생제르맹의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파리의 입장이 결정되고 그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옮기는 상황이 펼쳐질지 시시각각 변하는 1월 이적 시장의 뜨거운 소식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독점적인 소식과 깊이 있는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